자, 이 기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혜진 사단과 결별한 무명전설은 다르다. 장르 활짝 연 MBN 트로트 비중을 낮출까? 알다시피 무명전설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왜 강문경 가수 그리고 한일 탑10쇼 나아가서 현역가왕3와 서혜진 PD 사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명전설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이미 MBN은 두 차례 한일전을 계기로 트로트 경연의 정체성에 느낀 바가 많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해요. 이 무명전설은 사실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돌, 발라드, 락, 댄스 다양한 타장르 다 도전해라 라고 하는데 이는 MBN 측에서 이젠 서혜진 PD 사단과 함께하지 않는 이제 자신들만의 독립 컨텐츠 아닙니까? 이 무명전설이라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심한 증거로 풀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명전설이 MBN이 자체 제작하는 점에서 이 방송사 트로트 경연의 정체성을 확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히트해온 트로트, MBN 트로트 경연,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시리즈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창조한 서혜진 사단의 작품인데 다른 경연 트로트 프로그램도 참가자 모집 때 장르를 트로트 하나로 제한하진 않지만 무명전설처럼 비트로트 장르의 문을 활짝 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무명전설 입장에서는 서혜진 PD 사단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이때까지 강문경 가수가 서혜진 PD 사단에게 느꼈었던 이 홀대 사실상 팩트가 맞았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5 한일가왕전을 통해 드러난 트로트 홀대 분위기 때문에 출전자 중에 걸출한 실력의 트로트 현역은 별로 없으리라는 예상까지 있다. 무명전설에서 말이죠. 왜냐면 한일가왕전에서 진혜성과 강문경이 명품 무대를 선보였지만 낮은 점수로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현역가왕에서 트로트 경연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던 서혜진 PD인데 알다시피 강문경 가수의 역대급 명품 무대가 선보여졌음에도 결국 연패를 했죠. 진혜성 가수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진혜성 가수는 마지막에 1승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문경 가수는 알다시피 1승도 올리지 못한 채 연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고 트로트가 잘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무명전설 같은 경우는 트로트의 비중을 낮추게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로트 오디션이 지겹다 하지만 트로트 오디션이 아닌 경우 굳이 MBN의 무명전설 프로그램 시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괜히 장민호 가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장민호 가수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런데 트로트를 배척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강문경이라는 스타조차 굉장히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강문경 가수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요 무대 영상 한국에 담은 어머니의 삶 40주년 맞은 가요 무대에서 모정의 세월을 열창했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강문경 가수의 이 무대 의상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문경 가수가 굉장히 현역가왕에서 탑7의 순위 안에 겨우 들었던 것조차도 지금 떠올려보면 현역가왕 제작진과 연예인 판정단의 말도 안 되는 홀대들 때문이었다. 근데 급기야 한일가왕전에서는 1승조차 올리지 못했고 급기야 강문경 가수가 이 한일 공동 콘서트 나아가선 한일 탑10쇼에서 하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강문경 가수가 하차를 하고 나서 다시 다음번 방송차에 등장한다라는 예고편이 나왔음에도 노래를 한 곡만 부르고 퇴장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이 강문경 가수 팬분들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문경 가수의 기사를 보면 이번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방송에서 모정의 세월을 열창했습니다. 이미 녹화가 끝났죠. 근데 강문경이 부르는 모정의 세월이 한세일의 대표곡이며 세월을 견디며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이 노래는 국악을 바탕으로 다져진 발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창법이 특징인 강문경 가수가 이번 무대에서 원곡의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으로 노래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노래가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여운이 남는 서사형 트롯으로 평가받았고 무대마다 담백하면서도 진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이번 가요 무대에서도 모정의 세월을 통해 시청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전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40주년 특집 방송에서 많은 가수들이 출연함에도 김용빈 가수와 강문경 가수가 지금 신세대 트로트 신흥 강자로서 엄청나게 떠오른 상황 속에 지금 강문경 가수의 이 단독 기사가 따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수를 홀대한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4대 천왕 투표가 있습니다. 보면은 신승태 가수가 1차 예선 투표 1위를 차지했는데 스타돔에서 진행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여기 보면 1, 2, 3, 4에 신승태, 박서진, 최수호, 김준수 이렇게 위치해 있고 5, 6, 7, 8에 애녹, 김용빈, 강문경, 진혜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대단하냐? 보면 3순위 9, 10, 11, 12에 장민호, 영탁, 전유진이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신세대 트롯 가수들 사이에서 1세대라고 불리우는 탑7 멤버들 그리고 현역가왕 시즌1의 우승자인 전유진 양은 차세대 여성 트롯 여제라고 평가받고 있죠. 근데 이 가수들보다도 지금 순위가 높게 랭크된 것이 강문경 가수다. 김용빈 가수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물론 이 1, 2, 3, 4 순위도 굉장합니다. 하지만 이 강문경 가수가 여기에 있는 순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홀대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걸 보세요. 전국 노래자랑 고성군 편 베이로, 유진아, 강문경 총 출동했다. 예전 다른 전국 노래자랑 편에서도 강문경 가수가 등장해서 열창을 했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환대했고 이 전국 노래자랑의 시청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그런데 또 전국 노래자랑에 등장을 했고 이번엔 경상남도 고성편입니다. 이 고성군 편에서 이 강문경 가수가 초대 가수로 등장을 하는 거죠. 특히 스페셜 축하 공연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무대, 항상 강조드리는 엔딩 가수, 그것이 바로 강문경 가수였다.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무대에 강문경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여지는 더하기 곱하기 무대로 지금 꾸며진다. 이미 녹화가 끝났죠. 그러다 보니 11월 2일 날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던 고성군 편에서 강문경 가수의 또 엄청난 무대가 선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현역가왕에서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가 없다면 굳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강문경 가수를 왜 피날레 무대에 세우겠습니까? 다른 가수 부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등장했음에도 또 한 번 연속 등장입니다. 그러니 이 MBN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한일 탑10쇼의 시청률을 위해 강문경 가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강문경 가수가 한일 탑10쇼에 다시 등장을 예고했죠. 이렇게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이 막 공개되던 당시에 새로운 가수들과 초청 가수들이 많이 등장한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라면서 나온 것이 바로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말 스치듯 지나간 사실상 한 2초 될까요?
한 2초 정도 되는 시간대에 스쳐 지나간 것이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였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청률 확보를 위해 부른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가 한 곡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몇몇 팬분들이 계십니다. 확인을 좀 해달라. 근데 이 현역가왕 때와는 다르게 한일 탑텐쇼는 자체적인 예능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연 방송 때만큼 방청객분들이 숫자가 많고 활발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한해 탑10쇼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 현장이 어땠는지는 증언 없이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왜 강문경 가수가 노래 한 곡만 부르고 퇴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 제가 직접 발췌해본 자료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고편에서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가 하나만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른 가수들 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역가왕 올스타 드림 매치를 개최한다라며 콘서트 현장이 최초 공개된다 라고 예고편이 있었고, 다른 가수들 같은 경우도 무대가 한 번씩 보여지긴 했지만 이 가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가왕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일 탑10쇼에 꾸준히 고정 출연을 하는 멤버들이라 사실 노래 무대가 끝났다고 해서 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스트 가수로 온 경우 간혹 빠르게 노래 무대만 몇몇 갖고 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미스터트롯의 사랑의 콜센터도 같은 경우를 보여준 적이 상당합니다. 이 고정 멤버로 있는 멤버들은 노래를 하지 않을지라도 녹화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게스트 가수로 온 이들은 노래 무대만 펼치고 나서 금방 퇴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문경 가수가 알다시피 고정 멤버입니까? MBN 측에서는 불참 아니다, 스케줄 조정이다 라고 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계약이 불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면 게스트 가수 개념으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강문경 가수 입장에서는 내가 고정 출연 멤버도 아니고 강문경 가수 특집 방송도 아닌데 노래 무대를 끝내고 나서 이 고정 멤버들처럼 녹화 현장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도, 남아있을 필요도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강문경 가수가 비중 자체가 사실 재계하게 되지 않은 한 높게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제보를 했던 게 아닐까.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 봤을 때 강문경 가수가 고정 멤버가 아니니 잡아둘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시청자들과 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 좀 더 많이 방송에 비춰주지 어떻게 저렇게 홀대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재계약이 불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적은 분량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사실상 높은 상황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조율이 됐고 강문경 가수의 위상을 알고 있는 서혜진 PD와 제작진이 어떻게 이것을 조율을 했는지가 본 방송편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뭐 편집도 됐다. 노래 무대가 하나가 아니고 한 개 이상이었는데 통편집이 됐다. 이런 문의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상에 그런 댓글도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이게 아직 본방송이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문경 가수의 위상을 알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렀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맡고 싶었다 하더라도 강문경 가수가 지금 이렇게 일정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 고정 멤버들처럼 얽매여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문경이란 가수의 지금 행보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신기한 모습이 기사에 공개가 되어 있죠. 김용민, 안성훈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미스터트롯 출신의 1등 진 가수들이다. 그런데 강문경 가수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역가왕2 탑7 멤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강문경 가수는 아쉽게도 현역가왕2에서 이 제작진과 연예인 판정단의 장난질에 의해
사실 탑3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만으로 따진다면 탑3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강문경 가수가 아쉽게도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박서진, 진혜성 이들과 함께 세 번째에는 강문경 가수가 충분히 위치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만큼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김용빈, 안성훈 두 사람은 현역가왕 시리즈와 어떻습니까? 라이벌 선상에 있는 방송 출신들이죠. 그런데 그 라이벌 출신의 탑7 멤버들 중에 의외로 강문경 가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멤버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방송이면 이거 트로트 가수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성훈 씨야 뭐 이제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김용빈 가수는 한창일 때잖아요. 그런데도 등장을 하는 반면 이 현역가왕 멤버들 중에서는 강문경 가수가 요 가요 무대에 등장을 했다. 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강문경 가수가 최근에 있었던 26일 날 열린 연안 부두 수산물 축제 폐막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제가 한번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강문경 가수가 굉장히 전국적인 행사에 지금 뭐 싹쓸이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경쟁자가 바로 김용빈 가수입니다. 이 김용빈 가수는 TV조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주말만 됐다 하면 전국에 있는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쉽게도 안성훈 씨는 살짝 뒤로 좀 미룬 채 이 강문경 가수와 김용빈 가수에 대해서의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두 사람이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방송에서 격돌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연안부두 축제 폐막식,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초청 가수들이 왔을 때 오프닝 무대를 하느냐 또는 엔딩 무대를 하느냐, 이것이 그 가수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이 연안부두 행사에서는 의상과 더 화려하죠. 첫 곡 더하기 곱하기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공연 초반에 관객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서 안전하게 관람을 해달라. 현장 질서 유지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과거 무명 시절 때 똑같은 무대에 섰던 경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한 감회가 굉장히 깊다. 꽃게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개인적인 취향도 밝혔고요. 지역 어시장과 축제 발전을 기원했고 연안부두 축제를 많은 이 강문경 가수의 팬분들도 꾸준히 찾아주기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곡 팽이로 열기를 더했으며 부산과 여수 등에서 찾아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강조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비타민도 챙기시고 자신이 홍보차 온 요번 연안부두 꽃게도 꼭 드세요 라는 말로 특유의 재치와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국환 가수의 배 들어온다를 소개하며 세 번째 무대를 이어갔고 인천 현지의 팬클럽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했는데 이 강문경 가수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이 무대 구조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습니다. 관람할 때 이 많은 관객분들 조심하셔라. 한 번 더 무대 현장에서 좀 이런 우려를 본인이 표현한 거죠. 돈만 벌러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옛날 애인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소통을 이어갔고 관객의 호응에 감동을 또 표현하면서 12월 예정된 단독 콘서트를 알렸습니다.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강문경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12월 달에 연다고 합니다. 되게 아쉽게도 아직 11월 달이 안 된 시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홍보성 기사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요때 자신의 12월 단독 콘서트까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전 기사에 있는 사진을 썼습니다. 유튜브 채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문경 가수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역 행사를 그야말로 굉장히 휩쓸어 나가고 있다. 근데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한일가왕전 트로트가 아닌 J-팝의 인기를 올린 건가? MBN 유튜브 채널 상위권 영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지금 사실상 이 한일가왕전에서 이 강문경 가수가 제대로 된 대접은커녕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용빈 가수와 함께 40주년 가요 무대 특집 방송에서도 격돌을 하는데 이 한일가왕전에서 홀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딱 꼬집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일가왕전인데 일본 가수들의 그것도 트로트도 아니고 정통곡도 아닌 일본 J-팝 노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 가수들은 주로 트로트를 불렀지만 일본 가수들은 J-팝을 부르면서 장르 불균형이 경연 정체성에 타격까지 입혔다. 결국 J-팝에 흥미를 느낀 팬들, 젊은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트로트의 인기가 내려가고 J-팝의 인기가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조회수가 J-팝들이 대다수 높아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광고 단가가 높은 TV 본방송, 재방송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향후 추진하는 현역가왕3의 경우 장르를 굳이 트로트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딱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역가왕3가 애당초 한일가왕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합리함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강문경 가수가 현역가왕 2 때 경연 내내 당했던 홀대, 악의적인 편집,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 한일가왕전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방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구멍들, 이런 문제점들이 현역가왕 3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문경 가수는 바로 지금 트로트 신흥 강자인 김용빈 가수와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새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용빈 가수가 스타덤 차트 트로트 부문 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강문경 가수가 2위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김용빈 가수가 무려 14만 표가 넘는 득표를 얻었는데 강문경 가수가 9만 표가 넘는 득표를 받으면서 2위에 올랐고 이 박서진 가수가 의외로 3위에 올랐는데 6천 표밖에 안 돼요. 근데 1등을 차지한 김용빈 가수가 14만 표, 강문경 가수가 9만 표가 넘습니다. 근데 현역가왕 2에서 우승을 한 박서진 가수가 아쉽게도 6천 표입니다. 물론 투표에 따라서 팬분들의 이 투표 성향이 나뉘어서 뭐 좀 득표수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강문경 가수의 저 저력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지금 얼마나 이런 투표에서도 앞서고 있고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 김용빈 가수에 대한 홀대도 강문경 가수 못지 않습니다. 의외로 두 사람이 닮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보면 최근에 사라이콜 센터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김용빈 가수가 굉장히 혹평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물론 예능 방송이니까 웃자고 한 말들일 수도 있겠는데 또 초대 가수들이 이상하게 마스터석에 앉아서 김용빈 가수의 무대에 대해 호평과 혹평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가만히 정적으로 불렀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 무미건조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극과 극의 엇갈림 심사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1등을 한 가수에게 아무리 예능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초대 가수를 마스터 심사석에 올려가지고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건 마스터석에 앉은 이 초청 가수들도 노래를 부르는 김용빈 가수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김용빈 가수 보면 지금 이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1등을 차지했을 정도의 가수입니다.
2위에는 요즘 대세 배우인 변우석 씨가 있어요. 거의 김용민 가수가 지금 얼마나 트로트계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 위상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수와 맞붙는 것이 바로 강문경 가수다. 근데 두 사람 다 참 애석하게도 현역가왕과 미스터 트롯 이 제작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문경 가수는 재계약이 불발됐다라는 소문과 함께 하차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또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다급하게 제작진이 섭외해서 결국 강문경 가수가 출연을 했지만 다른 탑7 멤버들과는 다르게 이런 가요 무대라던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축제 현장에 자유롭게 팬들과 소통하며 공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김용민 가수는 좀 많이 애석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TV조선에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마음껏 더 많은 행사와 더 많은 무대를 해야 하는데 비슷했던 상황에서 강문경 가수는 과감하게 재계약을 그냥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12월 달에 단독 콘서트도 먼저 해버리잖아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강문경 가수가 이미 전국 노래자랑 방송 때도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극찬 기사가 이미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강문경의 무대 매너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구성은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 매너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다시 한번 트로트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확인시켰다. 이런 극찬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강문경 가수가 다시 한일 탑10쇼에 등장을 예고했지만 어찌됐건 불참 소식이 먼저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일 탑10쇼에 등장을 하지도 않았었죠. 제2의 박혜신, 마리아 사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일 탑10쇼2 논란부터 봉합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한일 탑10쇼의 시청률은 현역가왕2 탑7 멤버들의 투입부터 하락세를 걷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 의혹, 특히 강문경의 하차와 MC의 교체를 두고 의혹이 여러 번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다뤄졌다. 아마 제 영상도 이 기자분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강문경 가수가 유일하게 합류하지 않아 팬들은 너무나 아쉬워했다. 일부 팬들은 박혜신 마리아처럼 한일 탑10쇼 제작진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한일가왕전 2025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망신스러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뭐 자진하차를 했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돌고 있다고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제작진의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설명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강문경 가수가 사실 현역가왕 없어도 됩니다. 지금 대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트로트계의 신흥 강자인 김용빈 가수와 함께 가요 무대에 서잖아요. 현장을 다녀오신 관객분들의 말에 의하면 11월 3일날 방송을 앞두고 있었던 이 녹화 당일날 김용빈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각자 전혀 다른 스타일의 노래 방식에 굉장히 감탄을 했다. 비록 경연대회처럼 두 사람이 오디션이나 대결까지는 아니었지만 두 양측 팬덤분들이 현장에 많았거든요. 근데 서로의 가수에게 굉장히 감탄하고 놀랐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두 가수가 공교롭게도 이 제작진에게 홀대를 받았지만 국민들의 투표로 한 명은 탑7, 한 명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의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지금 활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강문경 가수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한일 탑10쇼 재합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내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